어쩌다 이렇게 남자복이 없는 걸까? 여러분, 타고난 사주의 기운을 바꿔보기로 해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공감철학 포럼이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명리학 강의가 아니라 명리 인상학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관상을 볼 수 있고 명리학을 공부할 수 있고 자기 기초 지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공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을 배우긴 배웠는데 어디서 단 한마디 말해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스피치 강좌도 함께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말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한번 동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런 수업을 했었죠. 여자의 제2의 용신은 관성이다. 그러면서 관성에서 잘 짜여졌을 경우에 아주 복 많은 여자, 남편 복이 많은 여자가 되더라 라는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과 정반대적으로 자, 어떤 사주를 타고났길래 이렇게 참으로 어이없게도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여자로서 그런 사주를 한번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자, 고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가 벽에, 그러니까 양쪽 집안의 벽에 의상을, 아랫돌이 의상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걸괴자예요. 의상을 거는 것은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을 때 그렇더라. 그러니까 관살혼잡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관살혼잡 저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는데 정말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때 굉장히 바른 사람들도 많아요. 이 여자가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주 한번 보세요. 자신의 관살이 이렇게 부정한 여자라서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출중할 경우에 의리도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에게 남성의 관성은 목이에요. 그죠? 목극토로 정관이 작용이 되어 있고 편관이 바로 이어 있고 자, 남편과 갑기합토로 하려고 하는데 꼭 애인이 끼어들어요. 여자 그러면 아주 좀 남자를 밝히는 여자일까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에마저도 임목, 묘목이 이렇게 정관과 편관으로 작용을 해줍니다. 이 여자의 월지에는 이미 묘목이라는 목극토의 편관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지와 월지, 그러니까 일지와 월지에 편관이 있는 여자들은요. 사실은 정관이 있는 여자보다는 더 극강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편관의 남자를 만나게 돼요. 성격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남자던가 경찰관, 검찰관 좋게 갔을 때 그래요. 나쁘게 갔을 땐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자의 경우는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정직한 남자, 때로는 극강한 남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가 벽의 괴상함은 정편관이 혼잡이요 이렇게 추명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추명가대로 계속해서 사례를 찾아보고 있고요. 게다가 지장간 속에까지 미정을기를 가지고 있다면 자, 여기 지장간에 미정을기를 가지고 있겠죠. 을목이 지장간 속에 관고로 또 들어가 있다면 남자운이 아주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례를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백두랑군. 자, 흰백자예요. 머리두자예요.
하얀 머리 랑군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무자일생의 그 탓이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무자일생만 그럴까요? 자, 무토 여자인데, 자, 이게 토국수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재성인데, 자, 개수일주 여자도 그렇고, 임수일주 여자도 약간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해일주, 임자일주, 이런 수의 기운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백두노랑을 만나더라. 백두랑군이라고도 하고 백두노랑이라고도 해요. 늙을 노자의 신랑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로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예를 들면 재취자리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치인데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왕재. 자, 재성이 왕한 사주예요. 재성이 왕하면서 관이 많은 거예요. 재성도 왕하고 관성도 많다면 명암부집하게 되고, 자, 명암부집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내 돈을 주고 뺨을 맞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잘 쓰긴 썼겠죠. 그런데 관이 많다 보니까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 예전에 왜 이런 거 있죠. 남자가 고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장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벌어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남자가 그 사시에 합격하더니 신발 바꿔 신고 도망가더라.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옛날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런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명암부집이 무슨 뜻일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이라는 게 암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을사일주는 목생화를 가진 사주인데 사에 무, 경, 병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 마우스가 잘 안 듣죠? 자, 사무경병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숨어 있어요. 지장간이 있을 때 이 경금에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암장 속에 들어있는 개와 합을 해버리는 거죠. 을경합으로. 그런데 그게 뭐죠? 경금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 금극목을 하는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인 줄 알고, 자, 숨어있는 남자를 두고 내 남편인 줄 알고 재성을 활용해 준 거죠. 자, 재성을 활용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정편관이 혼접된 상태의 여자들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다가 이 천간에 투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금이 예와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투출되어 있으니까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 그죠? 요게 얘와 얘가 부집되어서 얘를 한꺼번에 쳐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을 잘 활용했으나 그게 뺨을 맞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주가 되더라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사주 중에 관성이 없어요. 무관성이에요. 자, 이걸 좀 바꾸고 가야겠네요. 자, 사주 중에 무관성은 청춘이 성욕이 굶주린다고. 우리 19금인가요? 이 말하면 안 되나요? 자, 청춘의 성욕이 굶주린다 이런 뜻은요. 남자 운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 남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또 신왕관약한 거예요. 신왕, 제왕 되게 좋은 사주잖아요. 신왕으로서 제왕하면 돈도 벌고 잘 나가는 사주인데 자기 몸은 강해요. 비경겁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관성이 약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비경겁이 아주 강한 여자, 자기가 강하고 관성이 전혀 없는 약한 사람은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무관성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워는 하지만
남자가 안 붙는 거죠. 요 사례를 또 재밌게 한번 보세요. 관성이 없는 경우랑 신왕이 강한데 관성이 약한 거랑은 다르게 작용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자, 상관식신이에요. 식신상관도 아니고 상관식신 첩첩하면, 자, 상관이 첩첩하면 과부등명이다. 이거 별표 쫙, 밑줄 쫙 해줄게요. 바로 이거예요. 상관이 많은 사람 중에 과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혼녀의 과부가 아니에요. 남편과의 사별 과부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관, 자기가 관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제살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죠. 만난 자는 화가지녀,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화가지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그런 거 다른 말 없나요? 그러니까 관이 많은데 제하는 것이, 관이 많은데 아무도 얘를 제해줄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관을 극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관이죠, 상관. 이럴 땐 상관이 아주 명약이 돼요. 얘랑은 달라요. 상관이 너무 강하면 그게 과부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별표 쫙, 밑줄 쫙. 여기선 누가 중요하다? 상관이 중요하다. 상관이 약이 된다. 자, 이 상관이 없으면 화가지녀, 이렇게 예전 말로 하면 기생이 되는 거고, 지금 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술집 여자? 이렇게밖에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요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식신이 왕한 분이세요. 이런 경우 굉장히 강하죠. 4개나 돼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남편과 사는 동안에 남편이 큰 중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시댁으로 가서 남편이 살게 돼요. 근데 몸이 좀 나아졌어요. 너무 다행이죠. 근데 아무래도 부부니까 또 그립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 1년 살았을까요? 그러더니 잠자던 순간에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례예요. 이럴 경우엔 정말 떨어져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사실은 이 여자는 굉장히, 게다가 간목일주 여자잖아요. 자기가 최고 동량목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대장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참 업신여기기도 하고 막말도 잘하고 그런 경우인데요. 또 남편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과부가 되는 팔자이기도 한데요. 남자를 너무 쉽게 이해하고 또 미워도 해요. 그렇게 이런 경우에 여자와 어울리는 남자들은 사실은 별표 쫙, 밑줄 쫙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 남자의 운세를 봐야 되겠죠. 이럴 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별표, 관성이 강한 남자, 자기 사주에 관성이 강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와서 쳐도 끄떡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경우 사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을미대운에는 그래도 오미합화가 됐으니까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됐겠네요. 이때는 참 안타깝게도 요때 대운에 48세 대운에 남편이 이제 가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경우예요. 일부러 월지 다 빼고 시간 다 빼고 말씀드렸어요. 공부로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4, 5, 미월이면요. 양력으로 따지면 5, 6, 7, 8? 요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뜨거운 열토의 계절이에요. 그때 화의 기운이 강하거나 화와 동주를 이루는 토의 기운이 강하면 너무 뜨거운 여자 가까이 하기가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도 독수공방을 그리 오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자축월 여자예요. 해자축월인데 경금이나 신금일주 여자는 아주 냉정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심한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같은 말이겠죠. 독수공방을 하는. 그런데 이거는 중화지기를 이루지 못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음양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언제나 조우용신이 꼭 필요합니다. 사음이월의 화토용신 사람들은 꼭 금생수 기운이 중요하고요. 해자축월의 경신일주 여자들은 꼭 목화용신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알게 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저에게 공부를, 이제 강연을 듣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자기 사주를 통해서 내가 과연 관약한 사주인지, 관이 강한 사주인지, 이런 걸 다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감철학 포럼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로서 어느새 자기 운명을 알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괴강살 여자분들, 백호살 여자분들, 한이 그리도 많습니다. 참, 남자를 만났더니 하필이면 주색 잡기 잘하는 남자, 또 어떤 남자 만날까요? 그냥 폭력적인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요. 이런 여자들은 꼭 해야 할 사주의 기운을 바꿔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살더냐? 바로 깡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기운을 만나야 되냐? 경찰, 검찰, 또 군인, 또 종교인, 오히려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남자복은 참으로 지지리도 없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운에서 보면 10년 대운, 30년 대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대로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30년 대운 금생수의 기운으로 흐른다. 그러면 그 30년이 그래요. 자, 근데 목화대운으로 흐른다. 그 대운에는 살아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자기 운과 함께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링이 되고 저절로 대화를 함으로써 그 시간 동안에서는 힐링과 치유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알고 나면 아, 남의 탓이 아니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가는 거예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사랑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 교수를 만나보세요. 브랜드미,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들어 드리는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